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 해놓은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서 조메디카라는 회사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정한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그 회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편한 투자가 되는 법이고요. 그 반대로 회사에 대한 선행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했다가 급락이 나오면은 마음이 쉽게 흔들려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먼저 조메디카라는 회사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돈을 버는지 그리고 재무 상태는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미래 전망을 알아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과 함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 구독자, 멤버십 가입자, 그리고 슈퍼챗을 통해서 서포트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서포트 덕분에 제가 매번 즐겁게 기업 분석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투자에 참고해야 만한 정보가 있다면 커뮤니티에 공유를 드려서 안전한 투자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리뷰했으면 하는 미국 종목이 있다면 코멘트에 남겨주세요. 많이 요청받는 종목을 중심으로 자료 수집을 하여서 영상으로 화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조메디카는 바이오 기술과 융합하여서 트루포마라는 테스팅 플랫폼을 만든 회사입니다. 이 트루포마라는 테스트 기계는 강아지 그리고 고양이의 질병을 감지 및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Bulk Acoustic Wave Detection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트루포마는 정확한 실험실 결과를 평균 18분 안에 도출해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클리닉에서 도출해내는 대부분의 결과는 정확도와 민감도가 떨어지며 빠른 진단이 힘듭니다. 이러한 단점을 갖고 있기에 클리닉에서 많은 결과들은 여전히 실험실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고성능의 트루포마는 이러한 패러다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즉석으로 바로 받아볼 수 있으니까 말이죠. 산업 스탠다드에 맞춰져 있는 이 마이크로 플루이드 디자인을 이용해서 일회용성인 카트리지 위에다가 용액을 떨어뜨리고요. 트루포마에 넣음으로써 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트루포마에 들어간 샘플은 여러 개의 마이크로 플루이드 채널을 따라서 들어가고요. 결과적으로는 아쿠스틱 웨이브 디텍션이 있는 센서를 통과하게 됩니다. 트루포마는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그리고 굉장히 예민한 기술인 Bulk Acoustic Wave를 이용합니다. 줄여서 BAW라고 하며 이러한 버스 센서들은 특정한 테스트에 관련하여 약간의 변화까지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분석의 대상이 마이크로 플루이드 채널을 따라서 통과를 할 때 버스 센서에 착지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특정한 버스 센서는 다른 센서들에 비해서 조금 더 무거워지겠고요. 이 버스 센서들은 특정한 주파수로 진동을 하기 마련인데 무언가 착지를 함으로써 다른 주파수로 진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주파수로 진동을 하게 되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농도를 알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의미 있는 분석의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강아지와 고양이의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갑상선이라던가 아드레날린 장애를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위장관, 당뇨병, 신장 문제, 그리고 다른 전염병스러운 증상까지도 테스트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테스트는 참고될 수 있는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온도와 같이 바깥 환경에 의한 변수는 결과에서 제외시켜 정확도를 보다 높입니다. 뿐만 아니라 트루포마는 다중 기능성이기에 하나의 샘플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의 테스트를 빠르게 돌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단 18분 안에 끝낼 수 있죠. 이로 인해서 의사들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고요. 업무 효율 또한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러한 플랫폼은 모든 수의사 병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끔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결과물을 실험실에 보내야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조메디카와 함께라면 단 18분 만에 실험실에서 보여주는 결과를 바로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메디카가 갖고 있는 제품은 트루포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트루포마 말고도 ZM017, ZM022 그리고 ZM020 등등이 있는데 ZM017의 경우는 송곳니 암 액체 바이옵시 플랫폼이라고 해서 혈종, 골종 그리고 림프종을 검사할 수 있고요. ZM022의 경우는 림프종 전용 검사 장비이고 ZM020의 경우는 소변 및 대변 검사 그리고 렙토스피로시스 징이라고 해서 피부 및 점막 출현의 증상을 검사해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메디카가 어떤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았으니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는지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선 조메디카는 매출액이 없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SEC 공시를 보시면은 회사가 창립되고 지금까지 매출액이 전혀 없었으며 앞으로도 가까운 미래에 있어서 매출액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기술 개발에 있어서 큰 진전을 보이거나 우리 제품과 콜라보를 한 기업의 제품이 팔릴 경우 매출액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매출액이 없으며 조만간은 매출액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없으니 당연히 이 원가 비용 또한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영업비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용은 크게 여기 R&D와 SG&A라고 해서 인건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 2020년 2분기, 3분기부터 R&D 비용이 갑자기 늘었고요. 이 부분은 아주 좋은 비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뜻하는 SG&A 경우는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서 이것 또한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넷 인컴의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순수익으로 만들어낸 매출액에서 원가 비용을 빼고 영업 비용을 뺀 다음에 인트레스트랑 텍스에서 덧셈 뺄셈을 한 뒤에 나오는 부분이 이 순이익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순이익은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4.98 밀리언 달러를 하고 있고 여태까지 아무래도 매출이 없다 보니까 순이익은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회사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부분은 미래의 매출액이 곧 생기냐 생기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될 텐데요. 과연 매출액이 생길 때까지 이 기업은 어느 정도의 현금과 부채가 있는지 한번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밸런스시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시트는 크게 Asset Distribution과 Liability Distribution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Asset Distribution에서는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현금이 있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이 회사는 52.03밀리언 달러의 캐시를 갖고 있고요. 정말 많은 비중의 현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5%도 안 되는 포션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Liability Distribution을 보시면요. 우선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1.15 밀리언 달러의 장기 부채를 갖고 있고요. 이 부분은 5년, 10년, 15년 장기적으로 나눠서 갚아야 되는 은행에 대한 부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5 밀리언 달러가 있고 Current Debt를 보시면 24만 2천 달러 정도의 부채가 있는데 이것은 1년 내에 은행을 대상으로 갚아야 되는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어블의 경우는 1.83 밀리언 달러가 있는데 이것은 거래처에게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가 되겠고요. 어쨌든 갖고 있는 그 현금이 52.03 밀리언 달러라서 이러한 부채를 전부 다 갚아도 충분히 현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앞으로도 R&D라던가 인건비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이 기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기사를 보시면은 2021년 3월 30일 날 트루포마의 Commercialization Date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트루포마가 처음으로 상업화되는 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조만간 매출액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읽어본다면은 트루포마의 플랫폼은 70여 개의 특허가 검토되어지고 있는 플랫폼으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Bulk Acoustic Wave BAW라는 기술로 기반이 되어져 있는데 이 기술은 수의사가 진찰을 할 때 동물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에 사용될 뿐만이 아니라 핸드폰이나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레이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도 통용되는 기술로 굉장히 안정적이며 정확한 기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트루포마는 가장 처음으로 BAW 기술을 사용하여서 동물들의 질병을 알아내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이에 따라 솜이 얻어갈 수 있는 시장 규모를 알아볼 것인데요. 전 세계 동물 시장은 2024년쯤에는 2.8 빌리언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예측되어 있으며 2019년에 1.7 빌리언 달러의 시장이라고 봤을 때 이것은 연평균 성장률 9.8%의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아지 그리고 고양이 주인들이 어떤 종류의 질병에 대해 가장 많은 보험 청구를 보험사에 하는지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ASPCA라고 해서 미국 동물 학대 방지 협회, Embrace, Nationwide, Pets Best, Trupanion 이라는 보험사들이 공통적으로 많은 보험 청구를 받는 질병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Gastrointestinal Condition이라고 해서 위장 관련 질병이 되겠고요. 이러한 질병은 여기 강아지뿐만이 아니라 고양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정황을 봤을 때 트루포마가 현장 검사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러한 검사 결과를 랩에 보내지 않고 바로 진단할 수 있는 플랫폼이며 실제로 이로 인해서 사전에 위장 관련 질병 그리고 그 이외의 질병을 감지하여 보험 청구가 줄어든다면 미래 주가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조메디카의 주주 현황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쉐비 매니지먼트가 2584.81%만큼의 지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30일 기준으로 뱅가드 그룹에서 35.3%의 지분 변화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2020년 9월 30일 기준으로 밀레니엄 매니지먼트에서 또한 192.05% 그리고 지엇 캐피탈 매니지먼트에서는 3416.88%의 지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 임직원들이 솜의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개인적으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하나 최근 기관들이 솜의 주식을 많이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점은 단기적 투자로 봤을 때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조메디카에 대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이 기업은 고양이 그리고 강아지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트루포마 플랫폼 그리고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인데요. 지금은 매출액이 없으며 꾸준히 R&D 그리고 인건비의 비용이 나가고 있어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밸런스 측면에서 봤을 때 다행히도 이 기업은 부채에 비해 굉장히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지금 현재 매출액이 없어도 현금 흐름 면에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3월달 말에 기사에 말한 대로 조메디카가 트루포마의 실제 상업화를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고 강아지 그리고 고양이의 질병 검사가 랩에서 보낸 결과와 상응하는 결과를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보여준다면 앞으로도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트루포마가 좋은 결과를 내놓지 않는다면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가는 항상 제 가치에 따라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주가가 기대감으로 인해서 크게 급등을 한다면 그 기대감을 심어준 이슈가 끝나버린다면 당연히 주가는 원래 가치의 주가로 회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조메디카가 트루포마의 실적과 함께 새로운 이슈를 보여줌으로써 기대감을 심어준다면 앞으로도 주가는 계속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조메디카의 상업화 그리고 그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으므로 만약 제가 이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적은 비중으로 단타의 개념을 통해서 접근을 할 것 같고요. 이 주식에 대한 제 의견은 중립이 되겠습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다른 종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See you later.